최근 한국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발전 속도를 가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군사적인 부분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 일본이 한국에 취하는 태도만 봐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울릉공항의 건설을 꾸준히 반대하며 견제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동해에 공군기로 밀고 내려오는 일본이 할 행동은 아니지만 일본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여 한국의 울릉공항 완공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울릉군의 공항 개항을 통해 엄청난 군사적 성장을 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완공에 박차를 가하게 만든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최근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세계에 알리는 사이트에서 일본이 울릉도를 자국의 심한해연 관할로 표기를 해 대한민국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들었는데요.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이 또다시 외교적 도발을 감행한 겁니다. 남의 땅을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못된 버릇은 매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반성을 모르는 일본 정부는 아직도 세계를 향해 전쟁을 도발했던 제2차 세계대전의 황망한 야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일본도 부정할 수 없는 울릉도의 주권을 확인시켜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는 1693년 울릉도 앞바다에서 크게 호통을 치는 이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선의 바다이니 일본인은 당장 돌아가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울릉도의 해물을 채취하러 왔다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일본 어선에 분개한 안용복이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자신들의 본거지인 죽도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안용복은 죽도는 우산도이며 우산도 역시 조선 땅이라 주장하며 다투다가 일본의 후키주, 현재 일본의 시마네현까지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에 안용복은 조선인이 조선 땅에 마구잡이로 건너온 일본인을 꾸짖는 게 무슨 잘못이냐 물었고 일본 막부는 뜻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항의하는 안용복에게 결국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식 외교 문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으로 돌아오는 도중 대마도주에게 이 서계를 빼앗기게 되었고 대마도주는 죽도가 일본 땅이니 조선 어민이 고기 잡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위조해 조선 조정에 보냈는데요. 안용복은 동네 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월경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 1696년 안용복은 다시 찾은 울릉도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어업 중인 일본 어선을 보고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요. 안용복은 스스로를 울릉우산 양도 감세관이라고 칭하였고 호키주 태수와 막부에게 강하게 항의한 결과 다시는 일본인이 독도에 가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안용복의 공로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이 확인되었죠. 다시 한번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나섰던 안용복의 뜨거운 애국심과 해양 영토 의식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역사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엄연히 한국의 영토인데 자꾸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은 즉각 중지하고 한국에 더욱 강력한 경고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울릉공항 건설 문제는 전두환,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약 사업으로 추진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었는데요. 1997년엔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와 석포지구를 공항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로 무산됐었습니다. 이에 교통문화연구원이 울릉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0년까지 울릉공항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항공사업 보고를 수립했었는데요. 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울릉공항 건설 계획이 또다시 무산됐었습니다. 결국 울릉공항 건설은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 기본계획고 시 2017년 기본설계, 사업비 확정 후 기본설계 기술 제한 입찰 방식으로 사업이 발주됐는데요. 기나긴 울릉공항 건설의 역사가 50여 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울릉공항 건설은 단순히 관광객 편리나 울릉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서 그 효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해의 유일한 섬 독도 수호의 전초기지이자 국방의 측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원래 공항이라고 하는 것은 긴 활주로의 대형 여객기와 항공기가 교통과 무역 등을 하기 위해 활용되는 장소입니다. 하지만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1.2km로 대형 항공사는 물론 저가 항공사에서 운용 중인 B737이나 A321도 이착륙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비해 ATR-42 등의 소형 리저널 여객기나 배146 같은 에스톨기만 이착륙이 가능하죠. 이는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기보단
군사용 기지를 목적으로 설치했다 보여지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되고 있는 최신 전투기인 F-35나 국산 전투기 FA-50 중 소형 군 수송기 등 다양한 공군 전력이 울릉 공항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에는 강력한 군사 억지력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일각에서는 울릉 공항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울릉 공항을 활용하면 독도 방어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이에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토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도동항과 저동항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사동항 확장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동항이 완공되면 해군 함정과 해경 경비정에 독도 출동 시간이 현재의 절반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주변항에서 해경 함정이 출동하면 독도까지 약 5시간 50분이 소요됐지만 사동항에서는 독도까지 2시간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일본 함정은 오키섬에서 독도까지 158km 거리를 약 2시간 50분 만에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함정이 일본 함정보다 3시간 늦게 도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지난번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방 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등 최근 독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사동항의 군사적 가치는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탄대로 일 것만 같던 울릉공항 건설에도 어김없이 위기는 찾아왔는데요. 울릉도 공항의 총 사업비는 4,932억 원. 정부는 매년 공항 설계 예산으로 60억 원을 편성했고 2020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계획으로 돈 먹는 섬이 된 것입니다. 천혜의 비경을 지닌 울릉도엔 한 해 30만에서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바람이 세고 파도도 높아 유일한 교통수단인 뱃길이 끊길 때가 많은데요.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섬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거죠. 하지만 동해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해 만들어진 울릉도에 공항을 세우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미래를 예견한 한 기자는 90년대 일본이 토건국가로 한창 버블 경제를 키워 97개에 달하는 공항을 짓고 지역 경제 위기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지방 경제 위기에 봉착한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는데요. 일본 정부는 당시 경제 위기를 막고자 의미 없는 공공사업을 더 많이 추진하였으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만들고 비행기가 뜨지 않는 공항을 지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 지어진 공항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유령 공항이 되었었죠. 한국도 1980년부터 수차례 추진돼 온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이번에도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실현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웠는데요.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진행한 울릉공항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울릉공항의 경제성 분석 수치가 0.70에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성 수치는 통상 1.0 이상은 나와야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직 종합 분석 결과인 계층 분석법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경제성 분석 수치가 기대치를 밑돌아 현 정부가 공항 건설 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만 지역 균형 발전과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국가적인 필요성 등을 감안해 종합평가를 낼 수 있는 만큼 계층 분석법 점수가 기대치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층 분석법 점수는 경제성 분석 수치 반영 비중이 40에서 50%로 가장 높지만 정책적 분석과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도 20에서 30%씩 반영해 최종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책적 필요성으로 볼 때 국토부와 경상북도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하고 한일 간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심화한 점은 울릉공항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경제성만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균형 발전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한다며 계층 분석법 점수는 0.45에서 0.50 수준이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본도 경제성 부족 때문에 공항 건설에 실패한 만큼 이번 정부도 최종 의견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릉항공은 설계부터 공항 부지 근처의 상동항과 연계하여 공항을 계획한 공사비를 최소화했었는데요. 공사비 절감에 이어 접근성 향상은 기존 40만 명의 관광객을 80만 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가 되어 울릉도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멋진 자연환경과 경치를 가졌으면서도 그동안 물리적 거리로 인하여 쉽게 오고 가기 힘든 지역이었기에 공항 건설은 관광객 증가를 일으켜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독도와 가장 근접해 있는 울릉도에 공항을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이 쌓아올린 기술력을 바탕으로 우리 앞바다를 수호하고 동아시아 바다 전체를 호령할 일만 남아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문제없이 울릉공항의 완공이 마무리되어 나라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